자, 오늘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법치국가라는 거는요, 경찰 국가에 대립하는 말이라고 하면서 행정은 미리 정립된 법률에 의해서만 시행되어야 한다는 법치주의 원칙에 의거하는 국가다. 그래서 독일에서 시작됐고요. 근대 국가는 대개가 법치국가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법치국가가 반드시 자유민주적 국가라는 보장은 없다. 법의 내용 여하에 따라서는 단순한 법치주의의 요구를 채우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도 있다. 자, 법치주의라는 것은 법에 의한 지배를 의미한다. 국가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거나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할 때는 반드시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제정한 법률로 해야 하고 행정작용과 사법작용도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는 것을 법치주의라고 한다. 이를 통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법적 안정성과 일반인의 생활의 예측 가능성을 부여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법조인. 법조인에는 일반적으로 법률을 적용하는 법률 업무 종사자인 사람, 그리고 대학에서 법학을 연구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이야기한다 하지만은 대체로는 검사, 판사, 변호사 등 법률 실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지금 법조인이라고, 큰 의미에서는 대체로 법조인이라는 말은 대한민국에서 시행하는 사법시험 및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후 변호사 등록 자격을 가진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자, 오늘 왜 제가 이런 말들을 하는가 하면요. 이 대장동의 50억 클럽 멤버들은 다 법조인입니다. 또 지금 대장동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도 다 법조인이고 앞으로 이들에 대해서 재판을 할 사람도 법조인입니다. 자, 그리고 대장동 사건은 법치주의에 의해서 지금 절차를 거쳐 사법적 정의를 실현하는 과정을 거쳐서 처벌을 받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대장동이 단군 이래의 최대 이 시행 수입을 추구했다. 즉, 엄청난 비리가 있었다라는 걸 의미하지요. 원래 정상적인 법치주의에 의해서 부동산 개발 사업, 즉 남들이 가지고 있는 논, 밭, 집 등을 갖다가 수용해서 그걸 갖다가 다 밀어가지고 거기에 아파트 등을 세워서 도시 개발을 하는 과정은 수용할 때도 공정해야 되고 또 거기에 이 땅을 밀어서 그걸 파는 땅값도 공정해야 되고 거기에 아파트를 지어서 판매하는 가격도 공정해야 되고 거기에는 특정한 사업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몰아줘서도 안 되고 또 지자체나 국가가 나서서 국민들의 이 거주 공간인 이 새로운 마을을 동네를 만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어떤 공익적 목적도 추구돼야 되고 또 그런 거대한 아파트 단지를 조성한다면 반드시 임대주택도 들어가야 되고 녹지 공간도 있어야 되고 각종 규제가 있죠. 자, 그것들을 통해서 또 지나친 이익을 추구하지 못하고 적정하게 가격을 통제해서 적정한 가격에 팔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남의 땅을 헐값으로 뺏어가지고 그걸 갖다가 시와 개인 사업자가 공동으로 개발한다 해가 컨소시엄을 외견상으로는 만들어 놓고 그 속에서 실제로는 소수 서너 사람에게 그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밀어주고 그들은 그걸 통해서 1조가 되는 수익을 얻고 그래서 아파트 가격은 실제 2배 이상 비싸게 사고 자 그렇게 되면서 이 단군 일의 최대 폭리가 이룩되었고 그걸 갖다가 해내는데 관여된 사람들 상당수가 법조인이고 그들이 50억 클럽이고 뭐고 하면서 뜯어먹고 또 그 일을 무마하는 데 관여된 사람도 또 법조인이고 이렇게 해서 법조인과 대장동이 지금 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죠. 대장동 사업의 회장격으로 역할했던 김만배도 법조인을 취재하는 기자였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대장동은 법조인들이 다
지금 쑤셔서 난장판을 만들고 아수라 같은 이 복마전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걸 수사하는 검찰도 법조인이에요. 그런데 이 대장동이 지금 법치가 적용이 안 된다. 애초에 대장동에 해먹을 때도 법치가 적용이 되었으면 저렇게 해먹지 않았겠죠. 사업을 다 해먹도록 공개되지 않았고, 마침내 그 대장동을 갖다가 저렇게 해먹도록 했던 이재명이 대선에 출마하면서 같은 편끼리 대장동 비리 의혹이 비로소 터져 나왔다. 그러니까 법치가 다 침묵해서 저런 비리가 거의 완성이 되고 이제 돈 버는 일이 거의 끝났을 때 지금 터져났다. 만약에 이재명이 대선에 나오지 않았고 경기도지사만 계속했으면 대장동 비리는 터져 나왔을까요? 그냥 성공한 로비로 끝나지 않았을까요? 자, 여기서 저는 이 대한민국의 법치의 수준에 대해서 참으로 이 개탄을 금하지 못하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이게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 이게 도저히 법치라고 할 수 있나라는 문제에 대해서도 거의 혐오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만배가 148억을 맞추지 못했어요. 네? 그건 뭐 다 알려진 거 아닙니까? 148억의 돈이 지금 현금을 찾아가지고 천화동인 1호에서 빼서 수십억 단위로 여러 번을 찾아가니까 은행이 이러다가 큰일 난다고 금융정보분석원에 통보하고, 금융정보분석원이 경찰에 통보하고, 그리고 이제 수사가 시작되었는데 검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48억 김만배가 찾아간 현금으로 빼내간 돈이 지금 어디로 갔는지 아구가 안 맞는데도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700억의 주인을 자꾸요 유동규와 김용, 정진상이라고 몰아가고, 지금 거기에 기본으로 수백억 단위부터 1000억, 2000억 단위의 돈들, 3000억 단위의 돈들이 맞춰지지 않고 있는데, 오늘도 우리는요 언론에서 정진상이가 자기 집에 오라고 해서 유동규가 뭐 계단으로 CCTV를 피해 올라가서 3천만 원을 줬다, 좀 역겹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정진상이가 대질하자는데 유동규 왜 대질 안 시키냐 했더니만, 오늘에서 유동규가 집 찾아가 돈 전달했다, 정진상과 얼마든지 대질하겠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뉴스 브리핑에서 뭐라 하는가 보고 수사하는 거 아닌가라는 정도로 느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유동규가 검찰을 비난하는 민주당을 향해 우리나라가 그렇게 허술한 나라가 아니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 유동규의 말은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저들을 하고 하는 소린가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법치주의를 그냥 외견상으로 필요할 때 거풀로만 이용을 하고, 도둑질도 법치주의라는 미명하에서 도둑질을 해먹고, 수사도 법치주의라는 미명하에서 대충 수사하면 법은 그냥 도둑놈을 위해서 형식적으로 면죄부를 주기 위한, 도둑놈들의 도둑질을 완성시키기 위한 명분에 불과하지 도대체 법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제가 그런 의문을 제기해 봅니다. 법조인이 헤쳐먹고 법조 기자가 회장이고 법조인이 수사하고, 그 결과가 그래 법이 제대로 적용됐습니까?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랑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고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살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하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캐시
부셔 울어문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You and I, we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Yeah. Revolution 21, only hope and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Yeah.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쳤다 하면 뻥 잘난 부모 만나 잘난 학교 나오면 뭐 하나 우동살이 꽉 찬 대가리 깡통 소리 텅텅 저 푸른 조원이의 그림 같은 집을 짓고 평상사천 팔면 뭐해 평생 살 수 없는 집 내 미래 내 꿈 희망 퀸 살아나는 집 우리의 미래 혁명 21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너도 소유주 Revolution 21